저는 지금부터 제11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외교의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외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또 지정학적으로 항상 불안을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교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국익과 안보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역주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생각이나 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인하,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주요 외신들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당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기계와 화학, 자동차 업계 등 우리 산업 전반으로 걱정과 불안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파기로 한미 갈등도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안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 여야가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함께 맞서야 하고 한일 관계 갈등의 가장 중요한 중재자인 동맹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제 우리 외교부 미국 대사를 불러서 공개적 메시지를 자제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반일 캠페인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 데 이어서 이제 반미 캠페인까지 벌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고립만 자초하는 자해 외교입니다. 자해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은 우리의 독도 방위훈련에 대해서 전례 없는 공개적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왔던 미국이 갑자기 일본 편으로 돌아선 이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일본이 말하는 독도 분쟁화를 우리 스스로 도와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념에 매달려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외교와 안보까지 내팽개치다가 결국 대한민국이 거의 무언의 위기에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총체적 국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금의 국정 파탄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비서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될 때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동맹 훼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정권이 정치적 이유로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이라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저와 우당은 문재인 정권의 망국적 자해 외교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조국 게이트 수사를 위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처남 등 가족들을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보도라인에 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가? 누가 한 말일까요?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느냐고 했던 그 사람,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사람들의 태도는 참으로 소문이 없을 정도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당과 협의를 된다는 것입니까? 정치권과 야합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들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여당과 협의를 하는지 진지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는 정부입니다.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조국의 권력형 게이트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이 정권입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고 하는 그런 독재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면피형 수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조국 가족 포럼대의 핵심 인물 3명은 해외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뒤늦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조국 게이트의 실상을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입니다. 조국 가족펀드가 가로등 의사를 인수한 직후에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스마트 도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국이 자신과 일가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이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부동산 자녀의 각종 특혜지나 사학재단 불법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실정법 위반 혐의는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청문회에 설 것이 아니라 그 일과 함께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 자체로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도 당연한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이 돼서는 안 되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치졸한 변명과 신문세력들에게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합니다. 자료 안 낼 겁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참담한 현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고 해서 과연 이 나라의 법무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가 모두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대위기 상황에 조국 한 사람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분노에 눈을 감고 끝내 조국의 장관 임명을 감행한다면 그 길이 곧장 정권 몰락의 급행 차로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잘못된 인사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촛불은 착한 촛불이지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촛불은 나쁜 촛불입니다. 전임 정권을 이적듯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현 정권의 부패를 파고드는 검찰은 반발하는 기득권입니다. 우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참언론이고 좌파 정치인의 의혹을 보도하는 언론은 가짜뉴스가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적으로 만들고 폐단으로 몰아가자. 이것이 문재인 정권식, 민주당식 적폐 방정식입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 여당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적폐 세력이자 개혁 방해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가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범죄 혐의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입니까? 그런 범죄 혐의자를 장관으로 시키겠다 기용하는 그런 민주당이야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피의사실 공표의 상승에 루머를 퍼뜨리던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습니다. 지금이나마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점은 다행입니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꿔먹기식 검찰 수사의 결말은 바로 특검입니다. 결국 특검답게 답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려면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걸고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벌써 위장 청문회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여당은 조국 후보자는 관련이 없다, 연좌제가 아니냐라면서 핵심 증인까지 거부하는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냉탕 청문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여당의 속셈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청문회 내내 후보자 검증은 내팽개치고 내내 의혹 내용도 없는 야당에 대한 의혹 확대 재생산을 해서 결국 물타기 청문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를 청문회장에 앉히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청문회장마저 지금 조국 구하기 야당 죽이기로 써먹겠다는
애처로운 여당과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증여세 포탈, 관급공사 수주에 이어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조국 펀드의 거악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핵심 인물은 모두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관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딸 의전원 면접에 직접 동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운동학원의 비리의 핵심, 불법의 핵심 사안이 진행될 때 조국 후보자는 이사였습니다. 일찍이 우리 당은 조국 후보자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게이트는 결국 조국 후보자가 몸통인 비리 게이트입니다. 이러한 조국 후보자를 끝끝내 장관으로 세워보겠다는 청와대와 여당,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그날이 바로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일 간 정보협정 정도로만 인식했다면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다면 그것은 고의적 안보 파기입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서 문재인 정권에 향한 실망과 분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안 하고 주한미군 대사를 사실상 초치에 윽박질렀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 반일 선동도 모자라서 반미 선동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반일 총선에 이어서 지금 반미 총선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이 정권이 반미 DNA가 스멀스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는 것은 대한민국을 깨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동맹 파괴 행위 역시 이 정권의 정권 몰락을 자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2017년 400조 원을 넘는 예산안이 지금 3년 만에 100조 원이 늘어나서 지금 500조를 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혈세 퍼붓기, 우리 재정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60조 원이나 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세금 퍼주기, 총선용 정책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예산 대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마음아파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이 동남아를 간답니다. 뜨거운 건 그런 순방 아닙니까? 이 정도 들어가서 해외 문화를 찾아간다는 건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총리를 보내시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관순 대표가 이 검찰에 대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그럼 노동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도 적폐 세력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 후에 도덕 불감증이 지금 걸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듭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기각차기 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국 전 민정수석 할 때 이 펀드에 이 가입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 가입펀드라고 하겠죠. 근데 2년간 이 조국 후보자가 이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 2년간 간접 공사에 무려 177건을 추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건도 대단히 많은 수치인데 177건에 이 간접 공사에 당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83% 이상이 지금 여러 단체장이 있는 그런 지자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 그들이 싫어하는 한수원, 한국통일주택공사, 이 LH를 이야기하겠죠. 대학수사원 등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 부처와 또 일부 여당이 개입될 수 있는 이거는 개입적입니다. 국회에서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하면서는 안 되고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당이 있겠습니다. 인만 관련 검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이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때려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도 입법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선을 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회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에 특별검찰팀에서 조윤선 장관에게 출석 요구를 하자 장관직 사퇴 촉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를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 장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그 장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직 올라서 수사 방해하고 또 구속도 피하고 또 결론을 무혐의로 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이제 그만 내려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자기 자신의 제자들, 젊은 후배들이 후한무치 조국 내려오라고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제자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촛불 집회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면, 후한무치라고 하면 이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 검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 혐의자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수사해 들어가고 있는데 법무부 소속 검찰 이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또 방어해주고 또 자문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법무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 그 청문회 준비단에 있는 그 검사들은 이제 손을 떼세요. 공적 기구를 이렇게 사적인 그 기구를 활용해서 되겠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분노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분노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찍어서 국민들께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선보이는 거, 선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죄 혐의자를 국민들께 선보이는 거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께 우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 청와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놓고 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9월 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목표로 들어봅니다. 9시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막 들어들었습니다. 확보한 자료 중심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총평드리고자 합니다. 내부 예산안은 513조 5천원, 금년도보다가 44조 원, 9.3%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9.3%. 그 폭등했던 IMF 때 예산 증가율 5.8%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7입니다. 이거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수준인데 그 기가 막히는 것은 각 부처가 요구한 것은 513조, 500조에 못 미치는 499조였습니다. 6.2%. 이걸 청와대 보고 붙이고 당정회의하면서 14조 늘어나는 오랜 예산 편성 업무에 종사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 편성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부 들고 지금 어떻게 돈을 늘려오는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만은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연평균 4% 늘렸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7.1, 9.5, 9.3 해서 평균 8.6% 2배 이상 늘립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늘었냐 봤더니만은 이전 정부 4년 동안에 87조 원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3년 동안에 134조 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 해에 재정 건전성을 표현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이 정부가 넘겨받을 때 2017년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1.7%인데 내년에는 2배가 넘는 3.6% 되는 수준입니다. 이 3.6이 이제 그냥 그게 높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EU 국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지가 3% 넘으면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6%는 EU 국가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이 세입 보니까 전체 세입은 1.2%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출 9.3%가 8배 넘게 쓰죠. 1.2% 소액에 들어갔더니만은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수입, 국세 수입은 마이너스 2.8%, 3조 원이 줄어듭니다.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려니까 뭐 하겠습니까? 국채 발행 빚내는 겁니다. 65조 원 국채 발행해서 20조 원 기존 800조 원 가까운 국채에 대한 이자 내고 그 다음에 44조 원 들여다 쓰겠다는 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커퓰리즘, 포퓰리즘 입점이 예상입니다. 경제가 위기는 아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벌써 우리나라는 제2의 환란, 제2의 금융위기가 찾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패, 외교 공개를 국민 부담도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딱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물려서 어디다 쓰느냐 하는 걸 봤더니만은 총선을 앞둔 예산이라서 뭐 그렇게 이해는 되기도 합니다만은 예산이 표를 정확하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용불식을 위한 어르신 소일들이 61만 개에서 74만 개로들 내년을 불러가더니만 전통시장에 장사 끝나면은 쓰레기 주로 다니시고 아이들 없는 빈 놀이터 시키는 경우가 커다란 예산입니다. 또 다른 세금 일자리, 중소기업의 직원 월급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그 대상도 20만 명에서 9만 명 늘렸습니다. 민간 회사의 직원들 3년 동안 보너스를 올려주는 예산도 25만 명에서 10만 명 늘렸습니다. 2조 3천억을 쏟아부어 실업급여 단가도 10%포인트 올리고 지급기간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청년에게만 주는 구직수당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첫 시장연도 내에는 20만 명, 그리고 월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전번 나이는 6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일에 늘어나는 44조 원 중에 반 가까운 21조 원이 복지, 노동 쪽에 쓰게 됐습니다. 정책은 과학에서 마술이 아닙니다. 일자리 없는데 현금 들이고 세금만 쏟아부으면 취직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의 상상력에 참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20조의 기존 800조에 대한 이자 예산이 포함이 되는데 이 20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소시 전체 예산에 맞먹습니다. 또 문화부, 체육, 관광, 환경, 외교, 통일 6개 분야의 예산 합친 게 20조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모르게 한 해 이자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돈을 써서 표본에 집중하는 동안 가계의 삶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이고 민간의 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 4분기에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전체 가구의 소득이 3.8% 늘어났는데 세금, 보험료 포함한 비소비 지출은 2배가 넘는 8.3%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일에서 월급이 올라도 나라에 내고 나면 쓸 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지율과 표에 연합해서 마구 뿌려대면서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살아나길 바라는 건 난센스입니다. 청와대 정부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쓰고 세금은 내부준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의 내모줘야 하는 재정의 전투화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고 세금이 잘 끓도록 하자면은 자유한국당의 경제 대전환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참으로 지난할 듯합니다. 정부 예산안의 복잡한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 잘못된 이 정권의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의 병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드시 막아내고 정책의 전환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등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통령께서는 그저께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는 쇼를 또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안심하고 창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는 대통령 원합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할 돈도 없는 국민들은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에 이어서 대통령 펀드 가입하는 모습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보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좀 뜯어보면 이해찬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은 인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지소미아 종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집권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 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 나라 검찰 전체가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스스로도 잘 알다시피 이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권력 장악을 통해서 좌파 영구집권을 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좌파가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이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아내는 길은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를 살피면서 알아서 기능 수사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사를 벌인다면 조국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출산율 0.98명, 세계 첫 0명대 출산율이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국민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간 출산율 높인다고 우리가 152조 원을 쏟아붓고 세계에 유례없는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담당한 상황입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통계청이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한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인구정책 TF를 꾸렸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는 이런 얘기로 국민들을 호도할 생각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 정책위도 지금
비전 수립 분과의 사회 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